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시드 드림, 자각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각몽이란 용어는 네덜란드 정신과 의사인 프레데릭 반 에덴이라는 사람이 1913년에 펴낸 꿈의 연구라는 책에 처음 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자각몽이라는 용어만 살아남아 1960년대에 뉴에이지 운동과 함께 재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실험심리학자 라버지도 2004년에 쓴 그의 저서 루시드 드리밍을 통해 자각몽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라버지는 자각몽이 창조적 영감과 풍부한 통찰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자의 호전몽도 일종의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꿈의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는데 잠에서 깬 뒤 자신이 꿈에서 나비였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 나라는 개념이 모호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요약해보면 수면자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채로 꿈을 꾸는 현상을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이라고 한다. 자각몽을 꾸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와일드인데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각몽에 돌입하는 것으로 와일드를 통해 자각몽에 들어가는 단계로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완기, 과도기, 안정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완기는 몸을 잠들게 해주는 것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잡음이 들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과도기는 사람에 따라 삐 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어딘가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많다고 하는 두 가지 현상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눈앞에 이미지가 펼쳐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집중해도 안되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안된다. 어렵네요. 단지 영화를 본다는 느낌으로 지켜봐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기, 자각몽을 꾸기 바로 전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딜드입니다. 와일드와는 달리 꿈속에서 자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RC라는 것을 통해 자각을 합니다. 꿈을 꾸던 도중에 이게 꿈인가 라는 의문을 품음으로써 꿈임을 자각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문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RC를 통해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평소에 RC를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나 스스로에게 이것이 꿈인지를 묻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꿈을 꾸던 도중에도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RC를 하며 자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혹은 알람이 울릴 때마다 또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자연스럽게 꿈에서도 RC를 하여 꿈을 자각하는 방법인데요. 습관을 형성해 꿈에서까지 이를 적용하는 건 매우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와일드에 비해 현실감이 낮고 꿈을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RC입니다. RC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RC는 딜드와 와일드에서 각각 다르게 활용되는데 우선 딜드에서 RC는 자각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딜드는 일반적인 꿈에서 자각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비자각몽에서는 자각몽을 꾸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비자각 상태에서 자각 상태로 넘어가도록 할 방법이 필요한데 습관을 이용해 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가끔 현실에서의 습관 고민 등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는데 RC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현실에서 RC를 습관화하게 되면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RC를 하게 되는데 이때 꿈임을 깨닫고 자각몽 상태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와일드의 경우 처음부터 꿈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자각몽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드와 같은 자각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몸은 잠들고 정신은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각몽에 진입하더라도 현실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와일드에 진입한 뒤 다시 그 침대 위에서 눈을 뜨는 것인데 와일드의 경우 숙련자, 초보자를 막론하고 꿈이 매우 선명하기 때문에 침대에서 눈을 감았다 뜬 사실만으로는 꿈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RC가 습관화되지 않은 초보들은
와일드에 진입해 내 방에서 다시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포기를 하고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거짓 깨어남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와일드에 진입하지 못했음에도 진입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꿈이라고 생각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거나 이상한 언행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RC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위에 언급한 심리학자 스티븐 라버지는 자각몽과 관련하여 수편의 저서를 냈으며 1987년에는 자각몽 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자각몽의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참여자의 자질 또는 노력 여부에 따라 간밤에 꾸었던 꿈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부터 의지에 따라 와일드를 유도하는 것까지 다양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자각몽을 꾸는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어플이 개발되기도 하고 서로의 자각몽 경험을 공유하는 동호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각몽을 꾸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각몽을 꾸기 위한 충분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꿈 일기를 꾸준히 기록합니다. 세 번째, 자각몽을 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체크하고 잠을 자기 편한 상태로 잠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 외에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와일드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절한 자각몽은 악몽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의식 접근으로 자기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울증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하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겠죠. 가회 현상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몸은 수면 상태나 정신 상태가 깨어있다 보니 밤을 샌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일드 상태, 즉 스스로 자각몽에 진입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른 사람이 너무 자주 자각몽을 꾸게 되면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 자각몽을 꾼 사람들이 경험담을 들어보면 디스맨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예를 들면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각몽은 모두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만 이 디스맨만은 통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신기한 게 자각몽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스맨의 생김새가 모두 동일 인물이거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디스맨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 몽타주가 붙기도 했답니다. 처음으로 목상을 입혀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많이 어색하네요. 점점 발전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